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8일 화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2월 달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2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도 되고 새로운 삶을 좀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제 스케줄을 잠깐 공유를 드리면 지금 영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밤입니다. 지금 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내일부터 굉장히 많은 스케줄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내일부터 드디어 제가 그 온라인 유니버시티 강의를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드디어 제 클래스메이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밸류 인베스팅,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 강의를 드리면서 배우는 내용을요,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가운 일이 여기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데이브와 지금 줌 미팅을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들 데이브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를 평당가 6달러인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테슬라 투자를 해서 100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엄청난 투자자죠. 그래서 테슬라의 원조 투자자를 아주 오래간만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데이브 리와의 인터뷰 영상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요일 날 인터뷰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바쁜 일정으로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준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요, 0.37%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를 반복했는데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좀 힘없이 미끄러 떨어지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고요. 다우존스는 횡보했습니다. 0.00%,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8%,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하반기까지는 플러스를 보이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미끄러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수익을 올렸습니다. 러셀 2000은 0.51% 정도 올라가면서 그나마 중소형주가 조금 반등하는 이러한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의 좀 성적표를 볼 텐데요. 오늘은 뭐 떨어진 장인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펠로톤 같은 경우 지금 20.93%가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노플레이크가 6.34%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가 5.81%, 클라우드 플레이어 3.79, 스킬즈가 3.19, EV고가 3.04%, 트윌리오가 1.97, 그 뒤를 이어서 엔비디아가 1.6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자, 로빈후드가 8.3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스퀘어가 5.57%,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가 5.14%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4.67, 차지 포인트가 마이너스 4.22, 페이팔이 3.70%고요. 핀트레스트가 2.9%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주온 첫 번째 기사는요, 아무래도 메타 플랫폼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바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잖아요. 그런데 심각합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요, 월요일날 장에서도 지금 5%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14%가 떨어지면서 그 의미는 지금 단 3일 만에 30% 이상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굉장히 안 좋은 것도 하나의 문제였지만 한 가지 악재가 더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시면 메타가 이야기하기를 아무래도 셧다운 할 수가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더 이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소셜 메디어 자이언트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를 얘기하죠. 이번에 워닝 사인을 줬는데 어디에 이 워닝,
워닝 경고가 나와 있었냐면 애뉴얼 레포트 4분기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연간 레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럽에 있는 레귤레이터, 규제 당국을 얘기하죠. 규제 당국에서 지금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지금 EU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유저 데이터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달에는요. 유로피안의 법원에서 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판결을 했냐면 지금 데이터 트랜스퍼의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프라이버시를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EU와 미국 사이에 데이터 트랜스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법안에서 EU 쪽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지 못하게 원천 봉쇄가 된다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완전히 봉쇄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엄살을 떨고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과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가 역행하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돼서 결국 유럽 쪽에 있는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올 수 없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부호가 붙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좀 커다란 그 위협이 발생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5%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 페이스북의 하락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반등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페이스북의 그 지금 현재 주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조금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페이스북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펠로톤입니다. 자, 어제 펠로톤의 주가가 무려 20.86%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펠로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과연 그 아마존이 펠로톤을 인수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보도가 되었다. 아마존이 만났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 이제 어드바이저를 만났다. 이거는 이제 컨설팅 회사를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대해서 토론을 했냐면 펠로톤을 인수할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딜이 열매를 맺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아마존이 가져갈 수 있게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커다란 베네핏 중에 하나가 프라임 구독 서비스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라임 구독 서비스는 지금도 너무나 강력한 혜택 때문에 뭐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이미 가입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혜택이 펠로톤이라는 엄청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가치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까지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는 주식 기관은 투루이스트고요. 애널리스트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 스퀄리에 따르면 이번에 홀딩 레이트를 주고 있고 그리고 펠로톤에 68달러의 프라이스 타겟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딩인데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게 펠로톤에 책정을 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존과 애플이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인수의 기업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키라든지 알파벳도 지금 이론이 거론되긴 하는데 사실 가능성은 아마존이나 애플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만약에 아마존이 이번 딜을 가져갈 경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강력한 그 진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어디에 진입을 하냐면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웰빙 쪽에 아마존의 엄청난 존재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라임 쪽에 혜택이 강화되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고요. 자, 아마존은 이미 이쪽 산업 분야에 진출을 해온 상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할로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할로 브랜드는 예전에 미준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팔찌처럼 생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할로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할로 팔찌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요. 잘 때 이렇게 차고 자면 얼마나 잠을 깊게 잘 잤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장 깊숙한 잠을 자고 잘 못 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뭐 이렇게 그리고 몇 시간을 잠을 잤는지 굉장히 좀 자세한 그 수면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여기에 그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그 비디오를 통해서 피트니스 PT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퍼스널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펠로톤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팔을 얼마나 움직였고 뭐 어깨는 어느 정도 지금 움직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트레이트 나와 있죠. 지금 심박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체지방이라 그러죠. 체지방은 몇 %고, 그리고 굉장히 좀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좀 유쾌했는지, 기분 나쁜 짜증 섞인 그런 말투를 사용한 게 얼만큼인지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조금 기분 나쁜 말투를 많이 사용했다면 이걸 보고 오늘 내가 좀 말을 잘 하지 못했구나, 조금 더 신경 써서 기분 좋게 하루를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밴드가 이 할로라는 브랜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할로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 웨어러블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진출을 2020년에 런칭을 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펠로톤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요, 강력한 집적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한 확장될 수 있다. 펠로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훨씬 더 영역이 넓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기업이 통합을 하게 된다면 헬스케어 쪽에도 아마존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굉장히 또 생각하지 못한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배송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배송 인프라를 통해서 펠로톤을 배달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펠로톤 같은 경우는요, 그 커스터머들이 구입을 해도 이 배달을 해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배송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왜냐하면 굉장히 등치도 크고 무거운 그 제품이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 밑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이 펠로톤의 장비를 커스터머, 그 고객들한테 배송하는데 엄청나게 그 효율성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말 동안 웨드부시에서는요, 애플이 또한 이 펠로톤을 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애플이 강력한 인수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도 있습니다. 과연 웨드부시는 왜 애플이 펠로톤을 인수해야 한다 하고 지금 주장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애플이 아마도 펠로톤을 인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다 라고 지금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인지 한번 읽어보면 재미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M&A, 인수합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펠로톤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바이시클뿐만 아니라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구독자를 확보해 온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포텐셜 바이어,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잠재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있냐면 애플이라든지 디즈니, 그리고 나이키, 아마존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다들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구독자를 이미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로스셀, 교차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인수권의 한 가지의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수합병권에 대해서 디벨롭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수합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웨드부시 시큐리티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즈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애플이 그 펠로톤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요, 굉장히 커다란 전략적인 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쿠데타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대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플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헬스케어 쪽에,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쪽 쪽에 엄청난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애플이 헬스케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자, 아이브즈라는 그 애널리스트, 그리고 그가 이끌고 있는 팀은요, 어떠한 전망을 하고
하고 있냐면 펠로톤의 그 인수 가격이요 한 12빌리언에서 15빌리언 정도의 범위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 그 인수합병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이 인수를 원하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 12에서 15빌리언이라는 가격은 사실 이 펠로톤이 보유한 현금이 200빌리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펠로톤이 지금 금요일 날 시가총액이 8.1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27% 정도 월요일 날 올라가면서 10.3빌리언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12빌리언에서 15까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다면 15빌리언에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5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펠로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도 엿보이게 되는 거죠. 자, 라스트 먼스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액티비스트 인베스터 블랙웰 캐피탈이라는 투자 기관이 있는데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는 뭐냐면요. 주주인데 이 주주 중에서 이렇게 경영에 많은 목소리를 내는 간섭을 많이 하는 이런 주주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펠로톤에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주주인데 이 주주가 레터를 보냈다. 펠로톤의 그 이사회에 레터를 보내서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컴퍼니한테 지금 CEO 존 폴리를 해고하고 그리고 지금 이 펠로톤이라는 기업을 다른 기업에 팔기를 요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펠로톤이 다른 기업에 인수될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된 거고 결국 아마존, 애플 같은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과연 앞으로 펠로톤을 정말로 인수하게 될 기업이 있는지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애플이 될는지 아니면 아마존이 될는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중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준 패밀리 분들 중에서 혹시 벨로다인 라이더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벨로다인 라이더가 지금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워런트를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9.6 밀리언 쉐어니까 3,960만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워런트를 획득했다. 워런트라는 것은요. 일정한 그 가격에 미래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아마존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벨로다인 라이더의 가격이 무려 89%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배가 돼버린 거죠. 단 하루 만에. 지금 단 하루도 아니죠. 사실 주식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90%나 폭등한 일월이 일었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의 모습은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벨로다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기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이번 기사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당분간 지속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면 잘 나갈 수 있는 테크 주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듯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조금 긴긴 한데요. 재미있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온고잉 칩 쇼티지,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은요. 스페어링 노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들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요.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이 잘 나갈지 위닝 스톡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려 있다라고 지금 칩을 줍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죠. 왜냐하면 먼저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전기 제품의 파워를 구동을 해주는 이런 칩이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단절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쪽에 뭐 노동력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뭐 코비드 바이러스에 인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지 않고 배송도 되지 않고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생산에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요. 동시에 코비드 바이러스는 또한 이 디맨드, 수요를 증가시켜줬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일매일 이용하게 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구독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자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에 수요가 급등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실 코비드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좀 힘겨운 그런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반도체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어디냐면 컨슈머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소비자 전기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모빌즈니까요. 자동차 기업들을 지금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의 CEO인 팀 쿡은요. 좀 별명이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지니어스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팀 쿡을 이렇게 모셔올 때요. 제갈공몽을 모셔올 때처럼 극진하게 진짜 모셔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팀 쿡이 이 서플라이 체인 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이렇게 지금 CEO를 맡고 있는 팀 쿡은요.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지금 일컬어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까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월 27일 날 어닝 보고를 할 때 우리의 가장 커다란 이슈는 바이파니까 다른 거랑 비교도 안 된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체에 퍼져져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팀 쿡이 이렇게 어려워할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겨워하겠는가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서플라이 챌린지,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급의 문제는요 계속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진 이런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식을 고른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요인 중에 첫 번째 특성은요 바로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케일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 규모가 얼마나 기업들이 반도체 부족 현상을 잘 이겨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댄 나일즈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댄 나일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토리 펀드의 창립자죠. 자, 이분이 지금 얘기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비기스트 키드 온 더 블럭이라면 이 분야에서 가장 커다란 존재, 그 얘기는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최고의 커스터머라면, 최고의 고객이라면 다른 고객을 다 제치고 너한테 반도체를 몰아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애플 같은 기업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3조 가까이 되는 대규모의 기업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칩을 계속 소모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애플에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한테 판매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애플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부족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두 번째 캐릭터리스틱이 뭐냐면요. 바로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투자자들은 또한 어떠한 점을 봐야 되냐면 기업들이 얼마나 민첩한가, 어디에서 민첩하냐면 이 제조 공정을 얼마나 빨리 바꾸어 나가면서 세상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봐야 한다라고 지금 D.A. 데이비슨의 톰 폴테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어떤 기업들이냐면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리드 타임을 바꿀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리드 타임은 뭐냐면요, 이렇게 예약과 딜리버리 사이에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판매되는 시점과 예약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죠. 이 기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원자재 같은 것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또한 뭘 할 수 있냐면 리엔지니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들의 상품을 다 재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그 상황에 따라서 만드는 공정도 바꿀 수 있고 뭐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는 기업이 유연성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굉장히 유연한 기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테슬라 기업은요 그들의 생산 방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으로 생산 공정을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관계된 그리고 경영 관계된 리소스, 뭐 돈도 될 수 있고 많은 자본과 자원을 소모를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서플라이 체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해냈냐면 코드를 다시 쓴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칩을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를 줄인다든지 이러한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 이러한 실적을 테슬라가 발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은 1월 26일 날 어닝 콜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해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지속될 때 가장 필요한 세 번째 그 덕목은 뭐냐면요.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디맨드 사이드를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who's got the brand strength? 그러니까 얼마나 브랜드의 힘이 있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공급이 좀 지연될 때 소비자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너의 제품을 기다릴 의향이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은데 나이키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신발을 신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나이키 신발을 살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브랜드의 파워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브랜드 파워가 한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커다란 경쟁력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크 주식 중에서는요. 오디오 프로덕트를 만드는 소노스가 이러한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세 가지의 기업이 언급이 됐는데 이 세 가지의 기업의 등수를 매겨주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A라는 점수를 받았고요. 소노스는 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A 플러스를 받았는데요.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테슬라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준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죠. 브랜드 파워도 엄청나죠. 테슬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한 뭐 애플과 더불어서 거의 쌍벽을 이루는 정말 대표적인 브랜드 파워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플렉시빌리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일론 머스크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굉장히 생산 과정에 많은 변화를 두면서 이번에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한 것 이걸 봐더라도 플렉시빌리티만큼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사이즈가 남아있는데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물론 테슬라는 생산 대수가 기존의 자동차 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전기차만 놓고 보면 사실 테슬라처럼 대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죠.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두루두루 갖춘 기업이 테슬라다라고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방송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일부 방송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2부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